자, 이제 도함수 활용의 첫 번째 단원인 저번에 카톡이 로그아웃 됐다고 이게 방송사고죠. 다시 옛날 같았으면 막 다시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뭐 누가 본다고, 그죠? 볼 사람이 이긴 있겠지. 자, 접선의 방정식이란 걸 하기 전에 니네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었던 이 접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직선이고, 그럼 직선은 뭐가 필요하냐면 기울기도 필요하고 그 직선이 지나는 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먼저 요 내용 하나만 적어두고 갈게. 얘는 아니고, 자, 기울기가 m이고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뭐 y는 mx 더하기 b 거기다 알파, 베타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 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기울기가 사실은 m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사실 평행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식을 우리가 보통 y는 m에 x 빼기 알파에 더하기 베타라 해서, 그러니까 얘를 보면 알파, 베타를 지나고 원래 원점을 지나던 직선이었는데 알파, 베타를 지나며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좀 약간 뭐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야. 기울기를 구하고 그 좌표를 구해서 그 함수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는 게 우리가 오늘 할 내용들이고,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하면 예제를 좀 적어줄 테니까 그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이번 단원은 아주 쉬운 단원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지 지금부터 이제 보여주도록 할게. 적을 사람은 적어도 돼. 알겠지? 적어. 자, 접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형태인 접점의 좌표를 알 때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두 가지야. 기울기하고 점이야. 근데 그 중에 점의 좌표를 알려줬다. 그럼 당연히 뭘 구해야 되냐?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하나 적어줄 테니까 그 얘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y는 예를 들어 x세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위에 1,2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싶은데 이것이 만약에 이차함수라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3차식은 판별식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은지 모르니까 대략 그래프의 모양이 뭐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근데 그 그래프에 뭐가 있다? 1,2란 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그 1,2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니, 근데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자? 미분한 놈에 1을 대입한 놈이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니, 그래서 도함수 구해서 1 대입해주면 우리가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하죠. y 프라임 3x 제곱 더하기 2. 그래서 x 좌표인 1을 대입해주면 이 친구의 기울기가 5가 되니, 나는 기울기가 5인데 1,2를 지나고, 그래서 접선식 끝. 나는 기울기가 5인데 1,2를 지나게 되더라. 자, 이게 바로 접점의 좌표를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자,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판별식이 필요 없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접한다라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미분을 이용하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야. 자, 접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미분한 다음에 x좌표를 대입해주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뽕 하고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3차가 아니라 4차고 100차 함수. 와, 그것도 다 접선 구할 수 있는 거야. 미분하면 되니까, 그지? 아주 쉽게. 자, 이런 게 바로 이 나와 있는 얘기가 된다.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y는 x3승 더하기 2x-1 위에 1,2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한대.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 그 기울기를 이제 미분을 통해서 계산해봤다. 뭐 이런 얘기죠. 배고파. 자,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해보면, 이번엔 기울기를 알려줬으니까 뭘 구해야 되냐면 점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점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y는 x 3승 빼기 4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또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난 확인하고 싶은 게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8인 접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왜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쯤 되겠지만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꼭지점이 2개인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거든. 4차 함수는 꼭지점이 3개야?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하여간 3차 함수인데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8인 접선의 식. 기울기가 8인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도대체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될까? 그거를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때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 접점의 좌표를 계산해야 된다.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함수 미분하면요. y 프라임 3x의 제곱 마이너스 4야. 이게 뭐야?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야.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 근데 그 기울기가 뭐가 되고 싶어요? 8이 되고 싶어요. 그럼 넘어가면 12. 나누면 4. 그럼 x제곱이 4네? 그래서 접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두 개가 있는 거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3차 함수 스포 좀 할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8인 접선 구해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있는 점이 두 개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답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x좌표가 2라면 두 번째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그래서 2를 이제 이 함수에 집어넣어 봤더니 8 빼기 8 더하기 3 y좌표가 3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8 더하기 8 플러스 3 그래서 시원하네. y좌표가 3이 나오게 되네. 그래서 접선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 자, 기울기가 8이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답. 아, 나는 기울기가 8인데 2,3을 지나는 2,3을 지나는 접선. 그러니까 쉽게 해서 x좌표, y좌표 기울기 3개만 알면 되는 거야. 그냥 얘를 지나니까 아, 나는 기울기가 8인데 마이너스 2,3을 지나니 x 더하기 2의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두 개의 접선식을 세울 수 있다. 중요한 건 요거죠. 도함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8이 되는 x값은 무엇일까요? 요게 이 문제풀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정리하도록 할게. 정리하세요. 자, 여기서 자세히 정리하면 이따가 저 뒤에 알고전도 거의 수준이 비슷해. 그러니까 뒤에 건 정리 안 하고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요거는 좀 차분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에 접하는 기울기가 8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기울기가 8이 되는 건 언제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무난무난해요. 무난무난한데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조금 까다롭대. 그 세 번째 유형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자, 세 번째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좀 까다로운데 니네 그 수투 배우면서 원의 방정식 기억나니? 원의 방정식이라 해서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그럼 이건 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어서 이것도 접선을 구하는 유형이 세 가지였어. 위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외부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접선 구하는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고등수학, 우리 지금 개정된 걸로 하면 고등수학. 니네가 아마 옛날에 선행할 때는 아마 수투로 선행했을 텐데 수투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위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세 번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원에서도 좀 까다로운데 여기서도 좀 까다롭다. 자, 지금부터 잘 내용을 봐주셔야 돼.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내가 볼 땐 가장 간단할 것 같아. 자, 어떤 함수가 있었었냐면 y는 x 3승에 빼기 3x에 더하기 4라고 하는 이런 3차 함수가 있었어. 이렇게 대충 그릴게. 아직은 우리가 3차 그걸 모르니까. 근데 문제를 뭐 할 거냐? 어디서 접선을 긋 거냐면 2,-2. 자, 2,-2는 보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2,-2는 분명히 이 그래프의 외부에 있는 이런 점인데 이 점에서
이 3차 함수에 접선을 이렇게 딱 긋는다면 여기가 이제 2, 마이너스 2죠. 근데 주의할 건 미분하고 2를 대입하면 안 돼. 미분하고 2 대입하는 거 아니야. 미분하고 2 대입하는 건 뭐야? 이 x좌표가 2인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뭐다? 이 점의 좌표가 과연 또 몇일 것이냐. 왜냐면 점과 점 알면 우리 왜 점과 점을 지나는 직선식 세울 수 있잖아, 그제? 그래서 나는 요거 2,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을 그은 그 첫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기울기 알아? 몰라. 접점 좌표 알아? 몰라. 아는 게 너무 없어. 그래서 이 점에 x좌표를 t라고 하고, 그럼 x가 t면 함수에 대입해서 y좌표가 뭐가 되냐면 t3승 빼기 3t 더하기 4가 되게 되고, 그럼 그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되죠? 자, 3t제곱에 빼기 3이 기울기다. 그래서 요 정보를 가지고 직선식을 세울 거야. 아, 기울기가 3t제곱 빼기 3인데 어떤 점을 지난다? 얘, 얘를 지나게 된다. 그래서 x 빼기 t에 더하기, 자, t3승 빼기 3t제곱에 더하기 4라고 하는, 자, 이 그래프 위에 x좌표가 t인 점에서의 임의의 접선식을 이렇게 세워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누구 있습니까? 2, 마이너스 1한 점이 존재합니다. 이 직선 안에 2, 마이너스 1한 점이 존재하니까 x 대신에 2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t에 관한 방정식을 푸는 거야.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그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야. 상당히 길어, 풀이가. 그래서 2는 전개할게. 자, 얘랑 곱한 6t 제곱에 얘랑 곱한 마이너스 3t 세제곱에 얘랑 곱한 마이너스 6에 얘랑 곱한 3t에 그 다음 더하기 t3승에 빼기 3t 제곱에 더하기 4. 그래서 여기는 t3승이랑 여기는 t3승이랑 마이너스 2t3승인데 넘어가니까 2t3승이 되고, 6t제곱인데 3t제곱 빼니까 3t제곱 남거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3t제곱이 될 것이고, 그 여기 더하기 3t 넘어가면 마이너스 3t, 그 다음 숫자는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인데 넘어가니까 사라지네요.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뭘로 묶어내? t는 0으로 묶어주면, 자, t로 묶어주면, 나 뭐 근데 계산 좀 잘못한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이 있었고, 나 이거 되게 암산시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볼게. 없지? 오케이. 자, 그러면 2t제곱에 빼기 3t에 빼기 3은 0이 돼서 1, 2에 1, 3에 이거 쓰면 내가 이렇게 더럽지 않을 텐데. 나 뭐 잘못 계산했는지 니네 좀 봐줄래? 전개한 거. 나 이거 되게 계산식 많이 하거든. 그러면 6t제곱.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얘랑 하면 마이너스 2개. 얘랑 하면 더하기 3t. t3승 빼기 3t제곱 더하기 4. 오케이. 인수분해가 그렇게 더럽냐? 근해 공식 쓰고 그러진 않을 텐데. 1, 2에. 이상하네. 이상해. 이거 선생님이 어떤 문제집에서 이거 가져온 건데. 하나네. 부글부글. 또 근이 없지도 않아요. 판별식 써보면 0보다 크기 때문에 근이 없지도 않은 거고. 이거 뭔가 좀 계산에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2, 마이너스 2에서 그러니까 함수식이 들어오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안 나오게 하려고 선생님이 미리 문제를 적어왔는데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가 나와서 지금 선생님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 제가 열심히 적었을 텐데. 자, 이거 문제를 좀 수정을 좀 할게요. 선생님이 즉흥적으로 좀 수정을 해서 정리해줄게. 알겠지? 자, 문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차함수로 하면 절대로 뭐 문제 생길 수 없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로 문제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화가 나는군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선생님 잠깐만 계산 좀 급하게 좀 해볼게. 1 넣으면 4에다 4 해서 이렇게 되고 1 넣으면 4 더해서 기울기 2니까 y는 뭐가 되면 2x에 이 안에 3, 3 넣으면 3, 3, 3.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 외부에 있는 자, 이게 즉흥적으로 식을 또 이렇게 세우면은 자, 일단 외부에 1,5가 있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자, 4,
자, 4 집어넣으면은 16 빼기 20에다가 10이니까 8이고 4,5. 그래, 이제 해보자. 자, 이차함수 외부에 있는 4,5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알 수 있는 게 없다. 기울기도 모르고 x좌표도 모르고 y좌표도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t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y좌표가 t제곱 빼기 3t의 더하기 4가 되게 되고, 그다음 기울기가 뭐가 되게 되냐? 미분해서 2t 빼기 3이라는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정보만을 가지고 이제 접선식을 세워주는 거야. 이런 기울기, 또 이런 점을 지난다. 그래서 아, 기울기가 2t 빼기 3이구나. 근데 얘 이 점을 지나니까 x 빼기 t에다가 더하기 t제곱 빼기 3t에 더하기 4라고 하는,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봤고, 그래서 외부의 점인 4,5를 이제 대입을 해서, 왜냐면 이 접선 안에 4,5라는 점이 존재하니까 x 대신에 4, y 대신에 5를 집어넣어서 t 값을 계산해 보겠다. 제발. 자, 5는 얘랑 얘랑 곱하면 8t,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빼기 12에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3t, 그다음 뒤에 더하기 t 제곱이 있고 빼기 3t 있고 더하기 4가 있더라. 그래서 풀마 3t가 사라집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2t 제곱하고 얘하고 하면 마이너스 t 제곱, 저쪽으로 넘어가면 t 제곱이 되고요. 계산 실수 안 할 거예요, 이번엔. 자, 8t 넘어가면 마이너스 8t 되고요. 자, 얘랑 얘랑 하면 마8이거든. 마8 뭐가 됩니까? 넘어가 더하기 13이 됩니다. 젠장. 또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놈이 나왔네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선생님이 우리 좀 합의를 봅시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t값이 2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 지금 이거 선생님이 또 문제를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케이스가 나왔는데, 아, 진짜 좀 자,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t값이 1이 나오고 예를 들어 3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럼 접선도 이제 2개가 나오게 되겠지. 좀 이해해줘? 알겠지? 이따가 이제 알고 전에 있는 문제 풀 때는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t가 1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x좌표가 1이고 y좌표 얼마고? y좌표가 2고, 그럼 그때 기울기는 얼마냐? 기울기는 얼마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걔를 이용해서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1,2를 지나는 접선식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다면. 알겠지? 자, t가 3이니? 그럼 x좌표 3이네요. y좌표는 4네요. 기울기는 3 집어넣으면 3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아, 기울기가 3이고 3,4를 지나는 접선의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혹시 이거 계산 실수 혹시 어디 하는지 찾을 수 있겠니, 이거? 이렇게 나오지 않을 텐데. 아, 나 이거. 자, 그래서 얘가 좀 거지 같아서 선생님이 얘를 좀 생각하고 들었어야 되는데, 다시 들은 얘도 좀 거지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자, 근데 만약에 이걸 풀어서 답이 나왔다 한다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요거는 이제 뒤에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3가지 유형들이 되게 된다. 이제 문제를 차라리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뒤에 넘어가면 이제 그래프와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많이 안 되네요. 상당히 이 찝찝함을 남기고 넘어가는 게 싫은데 여기 잠깐 볼게. 자, 이거는 2가지 함수가 그냥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 2가지 그래프가 지금 그냥 만나는 것 뿐이고, 그럼 접하는 건 뭐냐면 이런 그림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자, 한 함수의 그래프와 또 다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점? 공통인 어떤 교점을 갖는데,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까지 똑같아야 이 둘의 그래프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닌 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 2가지 함수가 접한다. 그래서 이렇게 fx하고 gx가 x좌표가 a인 점에서 뭐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고도 하고 접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한 조건은 바로 뭐냐면 그 점에서의 함수값도 같아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되니 미분계수도 집어넣는 것도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한 게 2가지 함수의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이래.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건 정확한 예일 거야. 제발.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선생님 함수가 2가지가 있었대요. y는 뭐가 있냐면 x 3승 더하기 ax라는 그래프가 있고, 또 다른 함수 y는 뭐가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2가지 함수가 있는데, 이 2개의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을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이 두 가지 함수가 사실은 언제 접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x좌표가 t인 점에서 접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x좌표가 t인 점에서 접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먼저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t 세제곱 더하기 at와 t 제곱 빼기 1이 일단 같아줘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한 다음에 대입한 결과도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3x제곱에 더하기 a, 요거 미분하면 2x. 그래서 거기다 t를 대입한 결과도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미분해볼게. 3t제곱에 더하기 a와 여기다 t를 대입한 2t가 왔다.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을 해결해주면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미지수가 at 2개, c도 2개. 그러니까 연립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t라는 변수가 좀 많으니까 밑에 식에 t 곱하고 빼면 a가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아.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식에 t를 곱해주면 자, 3t 세제곱 더하기 at가 2t 제곱이 되고 얘에서 얘를 뺍니다. t 3승에서 3t 3승 빼면 마이너스 2t 3승. at 사라지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마이너스 t 제곱에 요거 저거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자, 2t 세제곱에 빼기 t제곱에 빼기 1은 0이 되게 된다. 자, t 대신에 1을 대입했더니 0이 되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2차식은 원래 뭘로 찾아야 돼? 조리제법으로 찾아야 돼. 조리제법. 자, 2t 3승에 빼기 1t제곱에 0t에 마이너스 1에 자, t 대신에 1을 집어넣어 0이 됐으니 내리면 2, 곱하면 2,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서 자, 2t제곱에 더하기 t 더하기 1이 되게 되더라. 근데 이건 판별식 구해봤더니 판별식보다 작아서 더 이상 그는 같지 않고 유일한 t점의 좌표가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했고 그럼 t가 1이란 사실을 뭐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내가 원하는 a값은 괜찮을 수 있겠다.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1 더하기 a가 0이 되게 되니까 아, a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이 두 가지 함수가 접할 수 있게 되는구나. 자, 이거는 오류가 없네요. 정리해 주십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 자, 이 두 가지 함수가 접하기 위해서 x좌표가 t인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 함수값 같아야 되고 미분계수 같아야 되고 마치 미분 가능의 조건이랑 좀 약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걔네들을 연립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t값과 a값.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좌표가 1인 점에서 접하고 그러기 위한 a의 조건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정리해 주세요. 시간을 이렇게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에 있었던 과정까지는 접한다 그러면 뭐 중근을 갖는다 아니면 뭐 판별식 같은 것들을 이용하거나 했었었는데 미분을 통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그 예제 문제 푸는 건 따로 뭐 정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용만 확실하게 알고 가면 되겠다. 근데 외부의 점 그거는 이따가 선생님이 좀 자세히 풀어볼게. 아, 정말 속상하군. 속상해. 자, 남자 친구들이 요즘에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참 많이 하는데 오버워치 아니면 롤이죠, 그죠? 근데 밑에 보면은 롤의 정리라고 해서 그 롤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롤의 정리. 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확인해보고 관련된 문제를 또 해결해 보도록 할 거야. 자, 롤의 정리. 아, 얘 거지 같은 애 들어가지고. 자, 볼게요. 자,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어떤 함수에 두 숫자를 대입했더니 함수값이 만약에 같아졌대. 자, 서로 다른 a, b를 대입했는데 만약에 함수값이 0이 같아졌다라고 한다면 그 a와 b 사이에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바로 롤의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함수에 a하고 b를 집어넣어 함수값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 a하고 b 사이에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그 중간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그림처럼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롤의 정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뾰족한 함수야? 야 이거 봐봐. 뾰족하잖아? 여기 보면 알겠지만 a하고 b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은 결과 나오지만 미분계수가 0이 된 점이 없을 수도 있죠. 미분이 불가능하면. 하지만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는데 못해도 적어도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를 바로 롤의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뭔가를 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될 거야. 지금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에 반해서 그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 평균값의 정리는 뭐냐? 자, 이번엔 a하고 b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달라. 자, 함수에 a를 집어넣었을 때 하고 b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서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다르죠. a하고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죠. 평균값 정리는 바로 뭐냐? 그러면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게 된다. 자,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죠. 자,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c라는 점이 적어도 a하고 b 사이에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자,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그런 c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자, 이를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가 이제 우리 바뀐 교육과정으로 가면 그러니까 개정전으로 가면 미적분 2 개정된 거로 보면 미적분 파트 가면 되게 다양한 함수들의 미분적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내용을 좀 쓰거든? 지금은 별로 뭐 쓸만한 내용은 이제 별로 없어. 그냥 있구나 라는 정도의 존재 여부만 우리가 확인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가 사실 되게 비슷한 거야. 그 아까 했던 롤의 정리는 평균 변율이 0이니까 순간 변율이 0이 되는 점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니네 아까 오늘 처음 질문 기억나? A부터 뭐 1부터 A까지 평균 변화율과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같아지는 그 A값을 구해라. 그래서 오늘 그린 문제 풀 때 첫 번째 질문했던 문제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하면 돼.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를 가는 점을 찾아봐라. 뭐 이런 게 바로 평균값 정리다. 자, 이제 문제 풀이를 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좀 그 외부에서 그은 그 접선 문제가 좀 더럽게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 풀 때 좀 자세히 풀 텐데 자, 아까 그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니까 뭐 필기는 거의 안 해도 돼. 그냥 이해하고 봐주시면 될 거야. 지금부터 문제 풀이는. 자, 한 10문제 정도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시원시원하게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 이 함수에 마이너스 1, 1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래.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 어떠한 2차 함수가 있었었는데 이 2차 함수 안에 마이너스 1, 2란 점이 있고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2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A하고 B를 해결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럼 함수 안에 일단 마이너스 1, 2가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미분하지 않은 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된다는 건 뭐야?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도 우연찮게 2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를 가지고 A하고 B를 계산해 달라는 얘기야. 자, 이 함수의 도함수 y''이 2x 더하기 a가 되기 때문에 자, 미분하지 않은 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1 빼기 a 더하기 b가 얘가 2가 돼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미분한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또 2가 돼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a값은 4 빼기 3 넘어가면 5 b값은 얼마다? 5가 되게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적을 사람은 적어도 돼. 근데 뭐 밑에 워낙 자세하게 해설들이 다 나와 있을 거야. 니네 그 알고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알고전은 그냥 이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내가 볼 땐 더 괜찮지 않겠느냐. 그 알고전 문제집 보면은 겁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해하는 쪽으로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쌤이 특별히 뭐 따로 적어둘 필요도 사실은 그럴 것 같고. 2번 문제 또 한번 바로 볼게요. 자, 다음 곡선 위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바로 한번 또 해결을 해보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2x-3이 되게 되고
중요한 건 미분한 거에 x좌표를 대입해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미분한 거에 x좌표를 대입해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x 대신에 2를 대입한 f'2를 계산해 봤더니 그 결과가 1. 이 기울기. 이 점을 지나고 나는 기울기가 1인데 2,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는구나. 2,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1번 문제 끝. 옛날 같아서는 판별 썼겠지? 자, 재미가 없어 또 주나? 안 돼, 줄면. 깨도 미분해볼까요? 미분한 마이너스 2x. 그래서 미분한 놈의 x좌표를 대입해야 내가 원하는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1에서의 미분계수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기울기.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2라는 놈을 기울기로 가는데 1,1을 지나니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1.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이 되는구나. 하고 끝난 거야.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미분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한 번만 더 얘기가 넘어갈게. 미분한 것에 x좌표를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 2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번엔 또 기울기가 주어졌어. 이 2차 함수에 접하는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 또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 그 두 가지를 지금 더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그럼 미분하세요. 4x-5입니다. 이게 바로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3이 되는 x좌표는 얼마가 되느냐? 그럼 넘기면 8에 나누면 2니까 x좌표가 2구나. 그럼 기울기 알지? x좌표 알지? 그럼 y좌표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미분하지 않은 식의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8 빼기 10, 마 2에 마 3까지. y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기울기도 알겠다. x좌표 y도 알겠다. 그럼 끝났죠? 그래서 나는 기울기가 3인데 2, 마이너스 3을 지나게 돼요. 자, 2, 마이너스 3을 지나게 되는 이 접선식을 세워주면 되겠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너무 이해스럽지? 자,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3이 되는 놈이 필요하다. 그럼 넘어가면 4고 나누면 x좌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x좌표를 미분하지 않은 식에 집어넣어야 y좌표가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빼기 4 더하기 2 더하기 4 돼서 y좌표가 2가 되게 되는구나. 기울기는 3인데 이 점을 지나는구나. 빨리 할게. 3을 기울기로 하는데 이 점을 지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되겠죠. 정리하고 하는 건 니네가 하면 되는 거고. 넘어갈게. 자, 얘랑 평행하된다. 야, 얘랑 평행하다는 건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알려주는 거냐면 기울기가 2라는 정보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지? 기울기가 같아야 평행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미분해. 그러니까 y 프라임이 2x 빼기 2가 되는데 근데 그 기울기가 2가 되는 점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넘기고 나눠주면 x좌표가 2가 되게 되고 그래서 x좌표가 2구나. 그럼 미분하지 않은 거에 2 집어넣어주면 4 빼기 4 더하기 3 돼서 또 y좌표는 3이 되는구나. 그럼 기울기는 2인데 이 점을 지나게 되니까 2를 기울기로 하고 2,3을 지나는 직선식이 되는구나.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또 접선식이 되는 거야.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니네 수직이다. 그럼 어떻게 되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만약에 얘랑 수직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한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줬으면 되는 거야. 수직 조건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자, 뒤에 5번 문제. 자, 이제 이건 좀 정신 차려야 돼. 아까 왜 문제 풀다 좀 우리 계산이 더럽게 나와서 풀었다면 했던 그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 이 문제가 설마 오류는 없겠지. 아까도 그건 오류는 아니었지. 계산이 드러서 그런 거지. 자, 볼게요. 자, 1, 마이너스 2에서 y는 x제곱 더하기 1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2차 함수가 있었다. y는 x제곱 더하기 1이 있었었는데 외부의 1, 마이너스 2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기울기도 몰라. 이 점 좌표도 몰라. 아는 게 없어. 그래서 x좌표를 미지수로, 그럼 y좌표는 함수에 집어넣어서 t제곱 더하기 1로, 그 다음에 기울기는 요거 미분해서 뭐라고 하냐면 2t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요걸 가지고 접선의 식을 세우게 된다. 기울기가 2t인데 이 점을 지나게 되는구나. x 빼기 t에 더하기 t제곱 더하기를 지나는구나. 자, 근데 이 접선 안에는 어떤 점이 존재하냐면 1,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존재하니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 1을 대입했더니 제발 기도를 할게. 빼기는 얘랑 얘랑 곱하면 2t,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t 제곱에
더하기 t제곱에 더하기 1. 제발. 빼기 t제곱 넘어가면 t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t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돼서 아름답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천만다행. 자, 일산 빼기.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 t가 3.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왜냐면 2차 함수 밖에서 접선 그면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정상이야. 자, t가 마이너스 1이다. x좌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요. t가 마이너스 1이다. y좌표 2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t가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선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를 기울기로 하는데 마이너스 1,1을 지나게 되니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요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고. 자, t가 3이다. 그럼 3 집어넣죠. 자, x좌표 3이고 자, y좌표 10이고 y좌표 10이고 y좌표 10이고 자, 기울기는 6이고 기울기는 6이고 자, 그래서 접선의 식은 기울기가 6인데 3,10을 지나게 되는 x 빼기 3에 더하기 10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접선식을 세워주시면 된다. 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좀 쉬워서 사실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죠? 자, 미분하고 x좌표 대입하면 접선 기울기 나오는구나. 자, 이거 좀 주의하자. 선생님도 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더라고. 이상해. 이게 좀 약간 맨날 걸리더라고. 매년 할 때마다 한 번씩은 실수를 하더라고. 젠장. 자, 법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 법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접선의 수직인 이걸 얘기해. 접선의 수직인 요걸 이제 우리가 그냥 법선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된대. 정리할 시간도 좀 줄게. 어차피 뭐 몇 문제 안 남았는데 이제 문제 풀어볼 시간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졸려고 할까? 이름을 빨리 몇 명은 좀 알겠는데 말이야. 왜 이렇게 졸아? 피곤해? 원래 좀 많이 조는 편이야? 아니면은 요즘 들어 좀 그래? 잘 모르겠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문제 볼게. 이 그래프 위에 2,1을 지나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겁나게 많을 텐데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점에서 곡선에 접하는 이 친구와 수직인 이놈이 지금 현재 궁금한 거야. 요게 궁금한 거야. 요거.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를 알아야 이걸 구할 수 있고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선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한다 했으니까 2에서의 미분 개수를 계산해 봐야겠구나. 자, 미분하면요 2분의 x고 그럼 2 대입하면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그럼 나는 기울기가 이 친구의 역세 반대부가 돼야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끝났네. 마이너스 1이 기울기는 얘를 지나니까 끝. 마이너스 1을 기울기로 하는데 2,2를 지나게 되는 접선식을 세워주게 되면 이걸 이제 보통 법선이라 한다. 근데 법선을 구하세요 라는 예어는 쓰지 않아. 용어는 사라졌어. 끝이야? 6번 문제. 너무 허무해? 자, 7번 문제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 야, 그냥 너무 좀 자세해. 자, 두 가지 그래프가 1,2를 지나는데 이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게 된대. 나 fx고 너 gx인데 우리가 fx고 얘가 이제 gx인데 이 두 가지 함수가 1,2를 지나며 이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이렇게 갖게 되기 위한 조건을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야, 1,2가 이 그래프의 점이기도 하고 이 그래프의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지. 여기다도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지. 근데 너랑 나랑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니 너 미분한 거에 1 대입한 거랑 나 미분한 거에 1 대입한 게 서로 같겠다. x좌표가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겠다. 요거 이용해서 이제 ABC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인데 그게 이제 2가 돼야 되고 자, 지란 함수에 1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그 결과도 2가 돼줘야 되고 그리고 미분한 거에 1 대입한 게 서로 같아야 된다. 자, 앞에 함수 미분하면요 3x제곱에 더하기 a고요. 자, 이 함수 미분하면 2x 더하기 b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x 대신에 1 대입한 결과가 같다. 그래서 3 더하기 a와 2 더하기 b가 같다. 그래서 a, b, c가 열릴 뻔히 푸는 건 니네가 해. a가 구해서 집어넣고 b 구하고 집어넣으면 c 나오고 뭐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롤의 정리 볼게. 두 가지 문제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 가지 문제만 살펴볼게. 오른쪽 문제 볼까요? 자, 이 함수에 0 넣으면 0 나와요. 1 넣어도 0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라는 함수는 0과 1을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할 수 있다. 0과 1 사이에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이 된 점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0 되는 점 확인하기 위해 자 3x제곱에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걸 찾아보면 그럼 x의 제곱이 3분의 1이 되는 거고 사실 x값은 풀마루트 3분의 1인데 자 0과 1 사이에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값을 뭐라고 해야 된다? 루트 3분의 1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해 준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룰의 정리.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0과 1을 집어넣어 함수값 같았지? 그럼 0과 1 사이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롤의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평균값 정리도 하나만 할게. 왼쪽 거 해볼게, 왼쪽 거. 자, 보세요. 이 함수에 마이너스 1과 2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다르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그 2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을 갖는 C값이 하나는 존재하게 됐는데 그 값은 과연 얼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의도거든. 그럼 평균 변화를 계산을 해야 돼. 자, X값이 3개 넣는 동안 함수값도 3만큼 늘었으니 이 친구의 기울기가 1이구나.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도 1이 돼야 되는 거구나. C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 돼야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미분하고 C 대입할 거야. 자, 미분하면 2x인데 거기다 C 대입하면 2c고 근데 이 C가 1이 되기 위해서는 C값은 2분의 1인데 그 값이 분명히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이 되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좀 재미가 없는데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자 이제 증명 자체를 별로 선생님이 하지 않는데 간단하게 증명 하나 보여주고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불연속이거나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값들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좀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볼게요.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항상 미분계수가 0이 된다면 그 구간 안에서 함수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상수 함수인 걸 보여달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선생님, A하고 B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 보면 자, FB 다시 자, A와 뭐라고 할까? A와 X 사이에 있는 C에 대해서 볼게. 자, fx 빼기 FA하고 x 빼기 a면 이게 a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야. 느낌상으로 보면 자 여기가 a고 여기고 x고 자 a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c라는 점이 반드시 a와 x 사이에 존재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a부터 뭐 예를 들어 x 뒤에 이제 b가 있다면 이 구간 안에서 미분 계수가 언제나 0이 된다 했으니 그럼 이 친구가 0이 되게 되고 그럼 얘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뭘 알 수 있냐면 fx-fa가 0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 구간 안에선. 그래서 fx는 언제나 a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값을 갖는 이거 상수거든. 함수에 a를 집어넣은. 그래서 언제나 상수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별건 아니에요. 자, 앞에서부터 유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앞으로 가자.